자, 김정은의 또 다른 옆자리를 차지한 사람 바로 현송월 단장이었습니다. 김정은이요, 김여정만큼이나 이번 방남단에 관해서 신경을 썼던 사람이 현송월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신경을 쓴 겁니까, 신경부 차장? 김정은이 이번에 예술단 방문이 합의가 된 게 1월 17일이었잖아요. 네. 남북 고위급 실무 회담에서 그렇게 정해진 다음에 예술단이 온다라고 한 이후에 북한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직접 공목을 뭘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무대에서 퍼포먼스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2월 5일 날 원산에서 우리 강릉으로 왔잖아요, 예술단이. 네. 오기 전까지 연습하는 동안 세세한 가르침을 했다, 김정은이. 네.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예술이나 영화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았지만 김정은은 사실 이 부분은 생소하긴 한데 공명이라든지 무대 연출까지 세세하게 가르침을 줬다. 그리고 직접 연습하는 데까지 와서 지도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북한이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사진에 보면은 김정은의 왼쪽 의자에 다소 곳이 앉아있는 여성이 바로 현송월 단장입니다. 김정은의 왼편을 차지한 두 번째 인물이 바로 김여정에 이어서 현송월이었는데 이런 가운데요. 현송월 단장이 서울 공연에서 불렀던 노래가 기억나시죠? 백두와 한라는 내조국이라는 노래. 저희 뉴스탑10 팀에서도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뒤늦게 확인된 사실인데요. 이 노래 속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목감기에도 불구하고 이 현송월 단장이 이 노래를 부른 이유. 먼저 현 단장의 백두와 한라는 내조국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저 가사만 들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저 가사는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서 바꿔서 가사를 불렀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문제가 됐던 가사들 다 변환해서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노래는 광명성 3호가 성공했을 때, 발사 성공했을 때 기념해서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없도록 전면 차단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교묘하게 광명성 3호 발사 때의 축하곡을 불렀군요. 네, 광명성 3호는 김정은이가 2012년도 4월 달에 자기가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 앞에 나섰을 때 그때 발사하는 게 실패하고 나서 바로 8개월 후에 2012년 12월 12일 날 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위성이고 이제 미사일 발사인데 바로 그 다음에 1월 달에 바로 이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와 한라 내조국이라는 것이 바로 모란봉악단이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애초에 태양조선 등 김씨 일가 찬양 내용이 있으니 이 노래는 빼자라고 우리 정부 측에서 요청을 했고 그러면은 가사를 바꿔서라도 부르겠다라고 해서 허용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건 광명성 3호를 찬양했던 그 노래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현송월 단장, 이 베이징 회군이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하는데 중국에서 바로 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찬양을 못하게 하니까 현송월 단장이 우리 공연 못하겠다고 돌아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우리 남한에 방문했을 때도 발생할 뻔했었다. 이런 얘기가 뒷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네, 강릉 공연 뒷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2월 8일 날 원래 이제 본 공연이 예정돼 있어서 7일 날 리허설 연습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 그런 노래 같은 것들을 계속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정부 관계자가 좀 조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때 예술단이 숙소로 활용했던 네. 만경봉어로 예술단원 전원을 현송월 단장이 이끌고 가서
그 뭐를 했는가 도대체 그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나 했더니 평양에서 지시가 오기를 결정을 해주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네. 평양에서 그냥 그 한국 정부에서 하는 거 그대로 들어줘라.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서 그 결정에 따라서 다음날 무사히 예정대로 공연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자, 현송월 단장을 이 예술단장으로 내려보내고 김여정을 이 북한 대표단에 함께 보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의 분위기, 이런 것들 사실은 김정은이 애초부터 준비하고 기획했던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했던 신년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해내외 전체 조선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내면서 의의 깊은 올해에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년사로 저 말을 할 때만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말, 평화를 존중하는 척 하는 말이 아닐까 했는데 사실은 저 말 속에 지금 이 상황을 미리 암시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신년사를 한번 보시면 지난해 신년사의 핵심 제목은 바로 이제 핵무력의 완성입니다. 네. 그걸 주창을 했고 그걸 핵무력 완성을 지난해 연말에 선언을 했죠. 자, 그러면서 올해는 바로 이제 핵무력 완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트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건 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북한이 국제 제재와 또 5.24 제재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김정은이 작년에 추진한 것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완성이었죠. 신년사대로 추진한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 이제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측면인데 그 올해 보면 결국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제재를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남북 관계를 틀므로 해서 이런 국제제를 조금이라도 좀 해소시키고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을 그냥 인정받고 싶은 바로 그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제 올해 신년사를 했고 바로 저렇게 말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또 진행을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현송월이 무슨 철수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전에 베이징에서야 그거는 공연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철수를 했지만 이번에 보면 큰 그림 속에서 김정은이 추진했기 때문에 네. 사소한 거를 가지고서 철수하라. 가사를 바꿔서라도 불러라.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신년사 내용만 봐서는 네. 이게 정상회담을 시사한다고 벌써 보기 어려웠고 아, 물론 거기까지 예측할 수는 일단은 없었겠죠. 북한이 일단은 남북 고위급 회담 정도는 제안을 한 다음에 이 점진적으로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네.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서 정상회담을 지을 줄 몰랐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런데 이제 신년사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넘어서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지금 김정은이 정상 외교의 첫 번째 데뷔 무대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은 지금까지 외교 무대에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죠. 이게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발동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까요? 양 측면에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 이제 갔다 네.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박학다식하고 네. 모든 걸 자기가 주도를 하고 그리고 또 말이 많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협상 스타일이면서 좀 통 크게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뭐 하면 바로 또 예를 들어서 관련자들을 불러서 김경원 같은 게 불러서 이제 육자회담 어떻게 돼가는지 보고를 받고 한다든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면 협상을 본인이 주도하는 형태로 간다는 네. 하는데 문제는 김정은 같은 경우는 협상 스타일을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는 잘 아는 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네. 모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네. 아직까지는 그 어떤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하나 궁금점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 좋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보면 모두 우리 남한에서 대통령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정은은 정상회담 때 한 번쯤은 이제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남북 정상회담을 굳이 한다면 이번 차례에는 김정은이 좀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김정은이 내려온다 그러면 북한이 대내적으로 선전하기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이 네. 지금까지는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간 것을 네. 북한은 뭐라 선전하냐면 자기네 지도자를 흠모해서 네. 그리고 핵무력이 무서워서 항복해서 왔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네. 만약 김정은이 서울 온다 그러면 그런 선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올 겁니다.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해볼 필요는 없을까요? 6.15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네. 양쪽이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네. 서울과 평양에서 한다라고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이 본인의 어떤 신변 문제. 네. 사실 나중에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가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신변의 보호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본인이 안 내려왔다는 것인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뭐 장성대도 처형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네. 그러나 여러 가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 오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고 네. 그래서 제3의 대안으로 판문점도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현실적으로 네. 안 되는 걸 알면서 제안을 하는 것은 네. 사실은 뭐 좀 신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우리가 뭐 신뢰를 따질 필요는 없는데 네. 왜냐하면 김정은 자신이 지금 손님을 맞아본 경험도 일천한데 자기가 해외 나가본 경험은 거의 없거든요. 전혀 네.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 와라라고 하는 건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네.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김정은이가 협상을 어떻게 할 부분은 벌써 여러분 우리가 협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13년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차단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협상해서 다시 열은 적이 있었고, 네. 2015년도 8.4 목함 지뢰 때 우리가 협상해 본 적이 있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몇 번 협상을 했기 때문에 네. 거의 이 사람의 협상 스타일은 좀 드러나고 있어요. 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김정은이 협상을 할 때 모든 결정을 김정은이 혼자 할까요? 글쎄요. 저는 그 결정을 과연 김정은이 모두 다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조언을 하고 진짜 그 진위를 파악해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뒤에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올려봐. 그래서 네. 보고서를 올립니다. 네. 보고서 올려서 마음에 들면은 그걸 하라고 시행을 하거든요. 네. 결정은 자기가 했지만 나중에 숙청은 그 제안서 올린 사람이 숙청되게 됩니다. 결정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의 분위기. 어제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뜻,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속뜻이 오늘 다시 또 명확하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 순위에 준비했습니다.